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이지만 어제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또 특별히 화요일 순서에 이분을 모셨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의 휴먼. 원래 월요일에 휴먼이었으나 네, 어제는 연휴인 관계로. 네, 저는 일은 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바로 좀 들어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보면 뭐 우리가 부르는 재난지원금 이게 뭐 예. 잘 순조롭게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상생소비지원금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인원이 6인으로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위드 코로나 전망도 다가오고 있고, 네, 백신 이제 80% 50% 각각 돌파하거나 돌파했고, 네, 거기에다가 국민지원금의 88% 국민들이 나갔는데 이분들이 당연히 이걸 소비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번 달부터는 10월 1일부터는 네. 상생소비지원금 이벤트가 또 정책이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죠. 예, 국민지원금은 이제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88% 25만 원씩 드리는 건데, 이제 탈락하신 분들이 이제 너무 억울한 네. 건데, 현재 이 신청이 36만 명 정도. 아, 근데 그 중에서 14만 명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요. 예, 14만 명에 예. 350억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신청 네, 국민연금 억울하게 탈락하거나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신 분들은 반드시 온라인에서는 국민신문고, 네, 오프라인에서는 주민센터 가시면 친절하게 조금 작성해서 뭐 증빙서류를 일부 소득감소서를 내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 주민센터 가보면 다 피치되어 있습니다. 네, 2019년, 2020년 소득증명원을 음,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출력해서 내시면 됩니다. 아, 예,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카드 올해 2분기보다 10월달, 11월달에 더 많이 쓰면 네, 최대 10만 원까지 이제 캐시브로 돌려주는 건데요. 네, 2분기 사용액 박정희 기자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잘 4월, 모르겠어요. 5월, 6월 아유, 그거 기억 못하죠. 다 기억 못하죠. 네, 우리나라가 엄청난 IT 강국인 게 아, 계산이 자기가 됐나요? 이제 네. 한 카드사에 신청을 하잖아요. 음. 이 상생소비지원금도 신용카드 마구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카드.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 근데 그러면 신청 이후에만 적립되는 건 아니고 네, 신청 전에 쓴 10월 달치가 다 카운트는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한 카드에 등록을 하면 그러면 그 카드만 써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하, 당연히 4분의 2분기 때 모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쓴 게 다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박정호 기자님한테 알려줘요. 네, 자, 박정호 고객님은 4월달, 5월달, 6월달 평균 100만 원을 쓰셨습니다. 딱 네. 알려줘요. 진짜로 이틀 만에 아. 신청하면 그 다음 날. 예,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을 썼으니까 네, 그보다 더 써야만이 포인트가 적립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10월달 이번 달에 친구들한테 선심 좀 쓰십시오. 가족들에게 쏘십시오. 그러면 아무래도 평균치보다 조금 더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50만 원을 썼으면 100만 원을 쓰면 5만 원이 적립되는 거고, 50만 원을 2분기에 썼는데 150만 원을 쓰면 네. 10만 원이 적립되는 겁니다. 아,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조금 계산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 예산을 네. 국민지원금으로 합쳐서 그냥 100%다 줘라 음. 했는데, 끝까지 홍남기 부총리 팀과 그러게요. 국민의힘에서 국민지원금 88%만 주고 나머지 상대 부양계층은 상생소비지원금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우겨서 7천억이라는 예산이 남아서 지금 이 제도를 하게 되는 건데요. 네, 과소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10만 원 받으려고 과소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그렇겠죠. 사실은. 그래서 몇 가지 꿀팁이 있습니다. 아, 꿀팁이. 일단은 예. 2분기 때 4분의 2분기 때 신용카드를 많이 안 쓴 사람들 유리하겠죠. 그렇죠. 뭐 그거는 뭐 예. 기본 전제 조건이니까. 다 복불복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그때 내가 많이 썼나 막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아직 아. 저도 이제 신청 이제 저는 내일 해보려 그러는데, 이번 주에 해보려 그러는데, 네. 오늘 참고로 오늘은 생년월일이 이 생년이 생년. 2년이나 7년으로 끝나는 분들, 내일이 내일이 3에서 8 이렇게 네. 오부제니까 이번 주만 이번 주만 첫 주니까. 신청 밀릴까봐. 네. 그런데 자, 어떻게 하면 되냐? 꿀팁. 원래 이제 보통 가서 현금으로 내던 경우 있죠. 네. 현금으로 내던 경우도 카드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뭐 10,000원, 20,000원 먹으니까 내가 그냥 원래 현금으로 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카드로 내겠습니다. 이렇게 카드 내고. 그동안 현금 쓰던 걸 카드로 예. 대신. 그다음에
그 이모님들 식당 이모님들 네. 팁 드릴 때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막 드리잖아요. 보통 그런 한정식재나 좀 경우 큰 있죠. 식당 같은 데는 네네. 일식집에서는. 근데 그것도 사장님한테 아, 카드로 될 테니까 꼭 드리세요. 그러면 그건 사장이 이제 그건 떼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부분은 옆에 종업원도 있고 그러니까 계산하면서 그런 오늘 식으로. 오늘 저 이모님들 A 이모 B 이모 오늘 아. 저희들 서빙 엄청 도와주셨는데 네. 2만 원씩 각각 드리세요. 뭐 이 방법도 있고. 이제 가장 좋은 방법, 노멀한 방법은 뭐냐면 이제 보통 더치페이 모임에 가잖아요. 아, 뭐 그렇죠. 이제 3만 원씩 걷어서 네. 지금 6명밖에 안 되니까 네, 네. 이제 18만 원을 내야 되는데 3만 원씩 또는 뭐 5만 원씩 했다고 쳐요. 5만 원 회식이었다 쳐요. 네. 근데 다 걷어서 나한테 줘, 내가 카드로 긁을게. 그리고 서로 하겠다고 싸우면 서로 하겠다고 가위바위보 해야죠. 가위바위보. 이제 가위바위보 해야 돼요. 근데 뭐 세상에 그 10만 원 더 캐시 받으려고 친구 싸울 일 없고 그래 오늘은 너가 나한테 몰아줄게 이제 다음에 이런 또, 식으로 만나서 하겠죠.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12월이나 내년에 살려고 했던 물건이 있다. 아, 예. 그럼 미리 좀 앞당겨서. 예. 제가 어제 캐베스에 나가가지고 네. 할부는 실적이 적립 안 된다고 했는데 저도 틀렸더라고요. 아, 할부도 돼요? 할부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월 달에 네. 뭐 할부로 어. 뭐 좀 비싼 걸 사기로 했어요. 신발을 뭐 한 20만 원짜리 한 번에 많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비싼 거 안 신지만 뭐 20만 원짜리 신발 사기로 했다. 사고 싶은 게 그러면 있죠. 네. 조금 땡겨서 아. 10월이나 11월 할부로 하면 되는 거죠. 10월, 할부도 11월에 되니까. 전액이 그러니까 할부 금액 일부만 아니라 전액이다. 전액이 그달 아. 사용으로 적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20만 원짜리를 사서 예, 5개월 할부면 했는데 4만 원 4만 쪼개가 원씩이 아니라 그냥 20만 원 한 예. 번에 그 달에. 할부 원액 전액을.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도 2분기보다는 좀 더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런 식으로 네. 하다 보면 더 쓰겠죠, 당연히. 예, 더 쓰는 거고 근데서 추가적인 지출을 한 건 아니죠. 그렇죠. 미리 좀 왜냐면, 땡겨 쓰거나. 예, 미리 땡겨 쓰거나 아니면 원래 현금으로 내던 음. 걸 카드로 냈으니까 현금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해서 좀 알뜰살뜰하게 뭐 아하. 50만 그렇게 했고 50만 원을 더 썼다. 예. 그러면 5만 원이 적립되는 거니까. 어. 특히 이제 국민 지원금 네. 못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음. 남들은 25만 원씩 했는데 나는 그래도 10만 원, 10만 원씩 네. 두 번 적립을 받는 거죠. 20만 원까지 최대 쓸 수가 있는 거죠. 아, 참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 제도 예.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예. 좀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은 굉장히 비판적이었죠. 이 제도는 그렇죠. 예, 국민연금을 100% 주는 거로 그 활용해라 했는데 그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예산을. 홍남기 부총리 팀이랑 국민의힘이 합세가지고 네. 국민지원금 88%만 주는 거로 좌절시키고 음. 그래서 지금 많게는 20% 안팎이 탈락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청자가 아하. 속출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예산은 확정이 돼가지고 10월 11월 한다는데 음. 아무도 안 쓰면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이 아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국민요금에서 탈락하신 분들이나 음. 또는 서민 중산층들 중에도 국민지원금도 받았는데 네. 내가 이번에 좀 알뜰하게 계산을 잘해가지고 음. 현금으로 쓰던 거 친구들 모여서 5만 원씩 내던 거 네. 내가 야 얘들아 나한테 돈 줘. 음. 벌써 보세요. 5만 원 6명 모이면 30만 원 카드 결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내가 추가 과소비한 건 아니죠. 예. 내가 쏜 게 아니기 때문에 아하. 5만 원씩 걷어서 내가 낸 현금으로 거니까. 받으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이거 이제 요것은 꿀팁을. 합법입니다. 아, 그럼요. 근데 예. 이제 가게 가서 네. 나 50만 원 카드 쓴 거라고 당신 나 45만 원 줘. 이게 이제 카드깡이잖아요. 요건 불법입니다. 네. 그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실 것 같고요. 예. 잘 이용하셔야 되고 아니 지금 제가 말씀 나누는 중간에 깜짝 놀랐어요. 손바닥에 뭘 적어? 보셨어요? 아, 약간 무서워. 왕자가 적었어요. 예, 제가 저기 그 말빨 좀 세게 하시려고 제가 쓰셨군요. 오마이 TV 하루 쉬었잖아요. 지난주 하루 네, 쉬어서 네. 말빨이 딸릴까봐 저 그다음에 가기 싫은 거 갈 때 또 말빨 딸릴 때 왕자에 써놓으면 좋다잖아요. 네. 윤석열이 어우, 그러고 깜짝 다녔는데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이 지가 왕이라고 쓴 거 아닙니까? 솔직히 왕이 되려고 이 그렇죠. 나쁜 놈이죠. 근데 저희는 잘 보시면 왕은 왕인데 일단 효과가 있었어요. 네. 어저께 예. 그저께 이틀간 연휴 동안 제가 낮술 모임이 했어요. 술 모임. 왜냐하면 내수경제 살려야 되니까 우리는 아, 예. 그리고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가요. 하면서 오. 요즘 어떠냐 손님 재난요금 네. 확실히 뭐라 하시냐면 좀 늘었어요. 6인으로 기준 완화되고 네. 재난지원금 나오고 상생지원금 이제 신청하고 그러니까 늘었어요 확실히. 확실히 늘었다. 예. 전통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바글바글하고. 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낮술 먹었는데 어. 술에 안 취하더라고요. 효력이 있어요 효력.
근데 이제 지가 왕이라고 부적 쓰고 다니는 놈하고 달리 네. 우리 이제 이건 패러디니까 아. 밑에 근데 잘 보시면 민생이 왕. 아. 윤석열 씨가 왕이 아니라 우리 네. 국민이 왕이고 민생이 왕이다. 민생이 왕이다. 한자만으로는 효력이 없을 것 같아서 한글로도 왕을 써놓고 민생이 왕. 아 이거 안 보여줄라 했는데 아니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그 캐치를 했어요. 아 그게 제가 윤석열 수법입니다. 윤석열 씨가 3차 때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따 잘안 보였어. 3, 4차 때는 몰랐어요, 5차 잘 때는 진짜. 5차 때는 이렇게 막 예. 해요. 홍준표 의원 얘기할 때. 저는 이게 뭐 그 아파트 단지잖아요. 아파트 그것도 대규모 단지도 아니고 소규모 아파트 단지인데 그렇죠, 거기는. 매번 어떤 할머니 와서 써줬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정말 윤석열 씨 저는 최근에 절망스러운 게 네. 오세훈, 윤희숙, 오세훈, 곽상도, 윤석열 4명을 보면서요. 나경원이나 박덕흠보다 훨씬 더 하는 거예요. 나경원, 박덕흠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어도 네. 막 소리 지르고 화내면서 거짓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좀 뭐 유감이다 하면서 뭐 이래서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정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 지금 윤석열 씨, 오세훈 씨, 윤희숙, 곽상도 씨는 여러 문제가 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를 내. 맞아요. 기자회견 부인을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도 않고 그냥 네. 화를 내며 정치 공작이라는 등 아하. 무슨 조작이라는 등. 근데 예. 뭐가 조작이 있어요? 다 사실로 밝혀진 건데 본인들의 문제나 가족들의 투기나 그래서 뭐 범죄나 사퇴하고 그래서 예. 사퇴한다고 그리고 그러고. 사퇴하고도 저주를 퍼붓고 사퇴를. 자기가 잘못했으면 조용히 정말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는 우리 이렇게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성찰하는 자숙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확상도 씨 사퇴하면서 네. 잘못했다, 인정한다, 사과한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불신이 너무 커서. 그렇네요. 그게 그리고 무슨 말일까요? 이재명이 다 잘못한 거여서. 저도 보면서 네. 아니, 당연히 왜 사퇴해요? 근데 자기가 네, 잘못한 것도 왜 사과하고 사퇴를 해? 사퇴하는 게 순리인데 순리하고 우리가 보여지는 건데 그게 아니고 불신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불신하니까 그냥 사퇴한다. 예. 이게밖에 더 되는가? 윤희숙 샤법도 똑같죠. 네. 나는 투기 안 했고 우리 부모는 투기할 리도 없고 음. 근데 국민권익위가 정치 공작을 했고 감히 나를 건드려? 근데 왜 사퇴는 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네. 부모님이 투기한 것도 아니고 투기한 것도 몰랐다고 아하. 하는데 왜 사퇴하죠? 예. 너무 웃기잖아요. 저기 존엄한 자리를 그 중대한 자리를 지금 대구하고 서울은 보궐선거 또 하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몇십억씩 비용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민생이와 좀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예, 예. 민생이와 토크가 좀 옆으로 샜는데 예. 저는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하면 네, 할머니가 왔었다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다. 예, 왜 이렇게 저는 확신하세요? 왜냐면 그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윤석열 씨가 아니 동네 와서 써줄 수도 주민들하고 있죠, 기사였다가. 그러니까 자주 어울리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우연히 한번 마주쳐서 네. 근데 출퇴근 시간도 지하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용조용 다닌다는데 왜냐면 사람들 이렇게 네. 즐겨 만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번 와서 그리고 본인이 처음에는 5차만 썼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3차, 4차가 4차. 확인되니까 처음부터 써줬는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윤석열이 점 3개 찍고 해서 왕자인지도 예. 몰랐다. 짝대기 그랬죠. 3개 점을 찍었다. 네. 그것도 거짓말 같고 세상에 딱 봐도 왕자인데 왕자인지 모를 몰랐다. 수도 있죠. 근데 아니 한자라서. 그래서 왕자도 모르냐. 옛날에 미당 서종주를 전도한 그 와이프 이순자가 네. 말당 서종주로 읽었다던데 미당 있죠. 미당 서종주 안일 미자 미당 서종주를 말당 정말인가요? 서종주로 네. 그 유명한 의혹이죠. 의혹. 유머죠. 유머. 돌았던 말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신라면을 뭐 또 당시에 노태우가 신라면을 행라면으로 읽었다는 소리도 있고요. 요즘에 매울 신라면인데 네. 행복한 행자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 행라면이가 일단은 뭐 이런 이거 신나게 옛날 말씀하시니까. 옛날 저질 아재 개그 독재 정권들 풍자하던 개그인데 어떻게 매번 본인이 그래서 처음부터 써줬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럼 와서 5번 썼다는 건데. 처음부터 1차 때부터 윤석열이 그 해명한 걸 보면 사실은 어. 처음부터 오셔서 그래요. 짝대기 3개 있고 점을 찍어서 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 4, 5차는 확인이 됐고 네. 1차는 영상이 잡히진 않았지만 음. 그럼 어떻게 매번 와서 출근 시간을 어떻게 알고 그다음에 야당 1등 후보인데 나름대로 요인인데 와서 막 접근했었다는 그러면 아하. 저희는
주술에 빠져 있는 것으로 때는 와이프와 장모 할머니. 할머니라 그랬잖아요. 네. 최은순 할머니가 아닐까 싶어요. 아, 같이 사니까 그런 거기 추측을 와서 해볼 수가 있다. 저기 윤석열 씨한테는 왕자를 파주고 네. 와이프한테는 김건희 씨한테는 네. 왕비 또는 아, 왕후 후자나 비자를 파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적선거, 부적선거. 무당층이 아니라 무당을 끌어왔다 이제 이런 엄청난 무당층. 풍자에 시달리는데 음. 아니 저는 100번을 양보해서 네. 황당하지만 본인이 토론이 잘 안 되고 가기 싫은 자리니까 네. 이 왕자가 그 길을 보강해 준다니까 했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해서 걸렸어. 네. 그러면 본인이 솔직히 그냥 저기 장모님이나 또 장모가 지금 비리가 많아서 문제가 되니까 가족이나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네. 토론 더 잘해라고 써줬는데 응원해줬다. 그 응원이 내가 고마워서 사실 지우려다가 했는데 그렇죠. 그런 못 지- 식으로. 차마 미안해서 안 지우고 했는데 그게 노출됐더라. 죄송하다. 음. 부적이나 뭐 무속 신앙은 아닙니다. 네. 하고 말았어야죠. 근데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하하. 할머니 매번 할머니가 와서 해줬다. 네. 지웠는데 안 지워줬다. 맨 처음에 이게 나왔던 안 해명이 지워지니까 그거였죠. 네. 손서정처럼 금방 지워주는데 그러게요. 나중에 심지어 손가락만 씻었다 캠프에서는 이제 여기 손가락만 씻는 거죠. 네. 옛날에 화장실 갔다 남자들이 나올 때 더럽게 손 잘 안 씻고 손가락만 이렇게 대충 물로 이렇게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식이었다는 건데 음.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아니 안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그럼 방역 수칙을 잘 안 지켰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손도 그렇죠. 손소독을 우리 잘 해야 손서정 이제 되는데. 요즘 방송 가면 입구에서 얼마나 맞아요. 손서정 확실히 시키는데요. 네. 하여튼 이게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이번에 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의 그 집 연희동 집도 예, 정말 진짜 이게 우연의 일, 로또급 예, 5천만 분의 1이 지금- 로또가 800만 분의 1이라는데 네. 5천만 국민이 다른 5천만 국민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천만 분의 1이죠. 그래서 김만배 씨 이때 누나가 와서 샀다고 5,200만 우리 하는데 이거 5,170만이거든요 현재. 네, 네. 그러니까 한 명이잖아요. 윤석열 아버님과 나머지 전 국민이 계약을 하셨잖아요. 예, 누구나 예.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음. 5,170만 분의 1의 확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스럽고 좀 이게 희한한 일들이 계속 자, 일어나는지. 그래서 잘 보시면 네.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의힘 게이트다 해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바로 옆에 국민의힘 아, 우리 오마이 예, 예. 뉴스 여러분 오마이 TV 대가승 건너편에 국민의힘 당사가 있는데요. 바로 앞에 사실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곽상도는 뇌물죄, 그다음에 업무 방해죄. 왜냐하면 네. 아들을 정당한 취업 절차가 아니라 아들을 내리꽂았다고 본인들도 시인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아들도 무슨 문화재나 무슨 뭐 또는 뭐 그 무슨 천연기념물 같은 거 본인이 다 어떻게 조치해버렸다 하는데 네. 그것도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걸로 고발하고 윤석열도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세보다 높게 사준 것만 뇌물로 보통 알아요. 시세가 5억인데 10억 주고 샀다. 그렇죠. 그렇게 일단 최근에 보죠.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네네. 금매물 본인들도 금매물이라 했잖아요. 일단은요. 좀 싸게 거짓말이고 해서 내놨다. 참말이고요. 뭐 이런 급히 얘기했죠. 네. 금매물이다 하더라도 잘 안 팔리는 곳에서 누가 사주잖아요. 그게 편의를 봐주는 거잖아요. 아. 시세하고 그렇게. 똑같이 샀어도 네. 잘 안 팔리는 곳이에요. 거래가 잘 몇 년째 있지 거래가 안 않고. 되고 있는 곳이다. 예, 예. 그러면 시세랑 비슷하게 샀거나 시세랑 조금 싸게 샀어도 음. 이것은 뇌물이라는 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판결이 아. 왜? 편의를 봐준 거니까 어떤 예. 식으로든지 간에 안 팔리고 있는데 어. 그래서 그 법원 판결은 어떻게 되냐면 용인시 공무원이 개발업자한테 자기가 이제 투자한 그 부동산을 판 건데 네. 원래 취득가에서 음. 이번에 사준 가격 네. 이득을 봤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시세보다 비슷하게 팔았다 하더라도요. 네. 원래 5억 주고 샀는데 7억에 팔았다. 어. 시세는 10억이어서 3억이나 싸게 싸게 팔았다 하더라도 팔았는데. 설령 2억의 이득을 남겼잖아요. 음. 그 부분이 뇌물로 법원이 아. 판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뇌물이 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아들이 있는 곽상도에게는 아들에게 50억을, 네. 딸이 있는 박영수에게는 음. 지금 금액은 특정되지 않았지만은 네. 미분양 아파트랑 아파트. 플러스 알파로 금액을 아하. 자식이 없는 윤석열에게는 부모에게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편의 특혜든 편의든 네. 일종의 뇌물, 보험성 뇌물이든. 어. 근데 서로 몰랐다는 건 도저히 믿길 수가 없습니다. 5,170만 명의 네. 일의 확률인데다가 음. 김만배하고 김만배 누나가
권력에 예민하고 음. 법조 게이트, 이번 게이트가 사실 고위 법조인과 부동산 투기 세력과 국민의힘 뉴 세력 이 3야가 결합되어 있는 대장동 게이트로 봐야 되거든요. 네. 주로 나오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물론 유동규 같은 사람이 돈을 받았다. 엄벌해야죠. 음.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유동규의 구체적 범죄 행위가 좀 더 드러나면 네.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국민 네. 사과. 아하. 그러니까 깔끔하게 어제는 유감 표명했고. 어제 유감 표명했는데 더 나아가서 네. 두 가지를 저는 사과 정치적 정책적 사과를 두 가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규 같은 놈을 막지 못했잖아요. 어찌됐다. 그렇죠. 그건 비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책 책임져야 되는데 사퇴할 일은 아닌 것이고 네. 사과를 깨끗이 하고 그다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대장동 게이트는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어우. 자료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대장동 네, 게이트. 네, 맨날 이렇게 달다 읽고 외우고 있는데요. 어. 이건 뭐 저희가 부동산 비리 문제 제기해오고 그동안 감시원 저희들이 보기에도 네. 요건 공영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LH가 이명박 등이 나서서 그걸 좌절시킨 다음에 새누리당에서 시의원들 네. 그다음에 신영수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민간 개발이라고 난리를 피우고 이재명이 돼서 안 된다 공영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돈도 없고 네.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음. 도저히 그래서 공영 개발을 관철시킬 없으니까 그런 관민학자 그러니까 공영과 민간을 합찬 혼합 개발한 거잖아요. 개발의 방법이 예,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나마 5,500억 정도를 환수시킨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알면 알수록 이재명 지사 박수를 받아야 될 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해필이면 문재인 정부 전후에서부터 부동산이 뛰기 시작해서 엄청난 예상보다 훨씬 그렇죠. 폭리를 쳤잖아요. 네. 민간업자들이.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고 성남시절 이제 최근에 이들 본 건 성남시장 일도 아니고 경기도사 시절 일이긴 하죠. 네. 유동규가 돈을 받았다는 시기도 그렇고요. 근데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민간업자가 폭리를 취한 거 맞잖아요. 그러면 보통 본인의 잘못은 아니어도 우리가 임기 중에 있는 잘못 대통령께서도 무슨 임기 중에 무슨 사고했는데 뭐 대통령이 무슨 잘못 안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이렇게 위로도 하고 사과도 드리잖아요. 네. 저는 정치적 정책적으로 포괄적으로 어쨌든 제도상의 미비나 국민의힘 세력의 그런 집요한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집요한 유착을 네. 통한 방해로 절반밖에 환수를 못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이 부동산값 뛰면서 저쪽에 엄청난 폭리를 차지했고 그 중에 성남시장 시절에 이제 공기업 간부도 연루가 됐다는데 그 부분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최선을 네. 다했지만 이런 한계가 있었다. 네. 대신 이런 한계는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반드시 이제 개발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겠다. 예를 들면 이제 사실은 개발 이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민간 시행업자들도 리스크를 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득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업에도 다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떼돈을 버는 사업 있잖아요. 완전히 망한 사업이 네. 있기도 하고 떼돈을 버는 사업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하이 리턴을 무조건 범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배합할 수는 있지만 네. 배합한 것이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우리가 구별해 주되 그런데 아무튼 상상을 초월한 폭리를 취하는 건 안 되죠. 왜? 불로소득은 맞잖아요. 땅값이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엄청나게 높게 책정해서 서민들에게 무려 2억씩을 더 이득을 얻은 거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5천 세대쯤 되니까 2억씩 걷어가면 1조가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폭리를 당한 거예요. n분의 1로. 그렇네요. n분의 1로 누가 폭리를 당하고 네. 그게 총합이 돼서 엄청난 엄청난. 개발 이익이 된 건데 100%다 가져가려는 걸 이재명 시장 측이 최대한 노력해서 50% 정도로 환수를 한 거예요. 이건 박수 받아야 될 일,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네. 배임이 아니라 배임은 손해를 끼쳐야 되잖아요. 오히려 이득을 갖고 왔잖아요. 잘못됐으면 100% 저쪽에 가져갈 걸. 이건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이건 제가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진영 논리, 호불호니 이런 거로 아니라 그래서 토지 주거 민생 단체들이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는 단체가 많지 비판하는 단체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필이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런 참극이 발생한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이게 부동산 민생 대책에 대한 실망과 이 대책 LH 사태와 이번 대장동 부동산 투기 개발 세력 플러스 국민의 류가 개입된 엄청난 폭리 사건 이 네. 겹쳐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짜증이 나 있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지사님이 그러니까 유동규권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이고 네.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이러한 또 문제가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네. 깔끔하게 국민들께 위로도 드리고 음. 진심으로 예. 그다음에 또 사과도 하고 그렇게 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예.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팩트는 이 공영 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된 상황.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정권 차원에서도 뭐 도와준 것도 없었고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 예. 걸 다 들여다보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민간 업자들이 개발하는 그 회사들이 이익을 얻은 그것만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도 여기에 좀 지금은 주목하고 결과적으로 있어요. 아니 거기만 그렇게 폭리를 취했습니까 사실 앉아가지고 몇십억씩 부동산 땅값 아파트값 부동산 땅값 누리고 있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전국에 수두룩 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시행 사업에서도 네. 이만큼은 아니어도 뭐 몇백억 음. 몇천억 폭리를 취하고 이득을 본 그룹들이 있죠. 아. 이참에 그런 걸 다 정리하면 되는 건데 일미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사업이 아닙니다. 네. 여기 대장동 그 일람표에 보면요. 2004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네. 저 LH에서부터. 음. 근데 이명박이 나서 가지고 하지 마라 그럽니다. 일종의 LH가 왜 민간회사랑 경쟁하냐. 그러니까 LH 사장이 나서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 하고 기다렸다는데 신영수가 국감에서 네. LH는 하지 마라고 하고 그러니까 2010년도 LH가 공영개발 사업을 철회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명박 정권 때 공영개발이 포기가 되고요. 그럼 누가 달라들까요? 이 전후에서 그냥 부동산 투기 세력들, 그렇죠. 개발 비리 세력들이 다 달라드는 거고 음. 그들과 신영수나 성남 시의원들 당시들이 네. 사실상 결탁한 민간으로 해야 된다 예, 이렇게 계속 예.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사업이 결정난 것도 2015년이면 다 어느 정권입니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난 겁니다. 네. 만약 이재명 시장의 비리가 있었다면 이명박 박근혜 때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때 그렇게 볼 수도 실제 있겠네요. 비리 저지른 네. 사람들 구속도 많이 됐었고요. 그렇습니다. 신영수 예. 전 의원 동생도 구속이 됐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성남시에서도 여러 명. 음. 2015년도에도 부동산 개발업자면 LH 본부장 9명이 기소됐습니다. 아하. 6명이 구속되고 불구속 3명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미 그 문제가 됐던 사람들 한번 소탕이 됐죠. 음. 근데 나중에 이렇게 땅값이 엄청 올라가고 폭리가 이제 됐는데 부동산 네. 값이 음. 거기서 또 이제 일부 비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음. 그건 이제 김만배 씨라든지 남욱 그다음에 이성문 전부 다 성대 출신 또는 서강대 출신의 법조인들이고 다 국민의힘하고 훨씬 네. 친한 사람들인데 그 거기 몇 면이 그 사이에 이제 곽상도 의원이 있는 예 거죠. 곽상도부터 네. 시작해서 뭐 나경원 땅도 그 부분에 대장동에 나경원 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몇 면을 보면요 다 국민의힘에서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잘 나가던 인사들입니다. 법조인들도요. 음. 김수남 누가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까?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잖아. 아. 권순일 대법관 누가 임명해?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조 카르텔과 예. 이거 어떻게 엮여 있고 민간 개발업자들이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게 줄기라고 할 수가 지금 있는데. 등장하는 세력을 다 종합하면요. 인물들 네. 보면요. 자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노리는 세력들 네.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먼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다음에 이명박과 국민의힘 전신들, 국민의힘 힘류들이 나서서 공영개발을 못하게 하고 이 부동산 개발 비리세에 힘을 실어주는 세력들, 비호 세력들. 네. 그다음에 이들이 이 두 결탁에서 뭔가를 추진해야 되는데 온갖 법적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보수적인 최고의 법관들, 네. 법조인들, 검사나 판사 출신들. 이 삼자의 게이트입니다. 네. 그 어마어마한 세력에 맞서서 이재명 시장이 그나마 선방한 겁니다. 아주 선방.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이 아니었다면 그 대장주군은 다 민간업자한테 넘어가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면 돈 지금 이재명 5,500억 지사가 도 그렇고. 이걸로 곤욕을 치를 일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명박 때 LH가 예. 이명박 때부터 해서 박근혜 때까지 자기들이 LH 포기시고 민간 개발에 돼서 성남시는 우리 성남시 사업이 아니었다. 네. LH가 포기해갖고 민간이 그냥 주도한 사업이었다.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쳐다만 맞다 그러면 문제도 안 됐겠죠. 근데 만약에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나 조중동 태도라면 네. 왜 한 푼도 한수 못했냐라고 잡아먹었겠죠. 가루가 됐겠죠. 먼지가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건은 네. 이렇게 논쟁하는 건 우리 사회 바람직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합동수사본부든 뭐 특별수사본부든 철저히 수사해서 문제 있으면 다 솎아내고 네. 오히려 다시는 이런 어떤 대규모 개발이 있었을 때 공공이 주도를 하고 공공이 환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네. 설령 민간의 자본이 사업성이 불투명해서 민간의 자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성남처럼 우선 배당 받고 사후에도 또 그 배당을 나누는 이런 그렇죠. 합리적인 이제 법과 제도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자유방지 대책 확실히 만든다라고도 좀 이재명 지사가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저희가 뭐 왕자부터 시작해서 대장동 얘기까지 쭉 달려와 봤는데요. 궁금한 게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 이번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아, 뭐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14시간을 받았으니 검찰 조사 14시간 받으면 네. 정말 피곤합니다. 아, 본인이 온갖 거짓말 저지른 거에 대한 네. 그 자체도 죗값을 받은 건데 저는 검찰이 기소할 거로 봅니다. 아 기소할 왜냐하면 거다. 경찰이 네, 기소근거로 여러분 제가 추억의 피켓을 갖고 왔습니다. 다들 네. 오랜만에 아유, 오랜만에 봅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부상관 끝없는 거짓말 의사표들에 대한 고발장. 아, 이 고발이 이제 수사까지 이어지는 아이고 상황이고요. 이건 언제쯤 야 도대체 윤석열 검찰 나경원 최성해 박덕흠 조선일보는 왜 수사하지도 않는가? 아 이거 언제쯤 이번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네. 조선일보 비리 수사도 안. 근데 재밌는 게 이거 보니까 이 피켓을 보니까 네. 윤석열이 실제 조선일보 방상훈을 비밀 독대한 후에 조선일보는 수사가 안 됐거든요. 전혀 기소도. 근데 방상훈만 아니라 홍석현도 비밀 독대를 했어요. 네. 그때 역술인이 참가했습니다. 아. 김종인 전 회동할 위원장? 때도 예. 역술인이 참가했죠. 예. 그러니까 제2의 최순실이라는 비판이 네. 당 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음. 저희들 지금 오늘 제가 윤석열 씨 이야기한 건 있잖아요. 네. 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지금 비판들이에요. 제2의 최순실이냐, 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주술선거냐, 없는 부적선거냐, 게. 무당선거 하겠다는 거냐. 근데 그럼 오히려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왕자를 이렇게 써갖고 5차 때는 고의적으로 막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눈에 딱 띄었죠. 예. 눈에. 왜냐하면 많이 이 기세를 보여주려면 네. 그렇게 붙어 있을 지금 수가 뭔가 보통 부적은 주문을 거는 건가요? 숨기잖아요. 숨기는데 보여줌으로써 아. 당신의 기세를 뽐내라 이런 주문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 이번에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차는 안 예. 보여줬는데 이번에 꼭 좀 한번 보여줘라. 보여줘서 아. 기세를 왕의 기세를 보여줘라. 그럴 수 손바닥을 유독 이렇게 피더라고요. 네. 보통 토론할 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박 기자님 이건 네. 아니죠 그래야 돼. 예, 박 기자 이건 아닌지. 예. 장풍 쏘는 네. 것도 아니고. 예전에 노태우가 당선될 때 네. 당시 역술인들이 불상을 세워라. 전국에 예. 뭐 이렇게 불상을 세워야 된다. 네, 네. 뭐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풍문이. 근데 이렇게 불상을 세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10원짜리가 새로 나오는데 10원짜리에 보면 다보탑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불상이 들어갔어요. 신권 진짜 동전에. 깨알같이. 예, 깨알같이. 조그만하게. 예. 이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근데 의혹이니까 팩트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요. 네, 네. 10원짜리에 저도 불상, 실제 불상 들어가 있어서 있어요. 들어본 적 당시에 있어요. 기독교 진영에서 문제 제기를 실제 했어요. 아니 왜 갑자기 10원짜리에 다보탑이 있는 건 이해되는데 네. 왜 거기에 불상을 포함시 원래 다보탑에 가면 불상이 없잖아요. 조그마한 불상 10원짜리 네. 있어요. 잘 보시면 지금도 들어 있어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그때 그 이제 보여줘라는 거잖아요. 아하. 불심의 힘으로 예. 누가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이면 선거에 네. 일종의 주술을 주술을 물론 그건 이제 불교 관련된 주술이긴 하지만 네. 불상은 좋은 거니까 음. 해도 황당한 것처럼 그게 그때만 해도 이제 아주 군사 독재 정권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다닐 때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인데 이러고 아니, 다니냐고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 자체도 저는 그 자체가 너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국민들이 니는 그럼 네가 왕이 우린 졸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 큰 대자도 아니고 왕자를 써 임금 왕자를 써서 네. 내가 임금이 되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오세훈 이렇게 고발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네. 예, 오세훈 고발장이 더 있어요. 고발 그때 제가 3번 자, 했거든요. 닥터 이분님이 안진건 소장님 늘 감사해요라고 하시면서 실시간도 후원해 주셨네요. 아, 저희 감사합니다. 애청자신데요. 오세훈 고맙습니다. 고발장 자, 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치인들 중증 치매환자로 몰고 막말과 망언 증오 해모 파트너 오세훈 고발장. 야, 이것도 있는데 추억의 이번에 고발장.
청약통장도 모르는 윤석열이가 아, 그게 탄로나니까 그것도 모르면 치매환자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또 치매환자들을 또 들먹이면서. 아하. 근데 이 중증 치매라는 것은 오세훈이 문재인 정부를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던 용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세훈을 허위사실 유포, 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으로 고발했어요. 근데 그 네. 허위사실 유포 중에 제일 유명한 내곡동 보상 관련 안 갔다 안 봤다 기억 안 난다 모른다 보고도 안 봤다 다 이게 다 허위사실인 것이고 진실 앞에 겸손하자는 예, 얘기를 파이시티. 했고. 파이시티. 그것도 파이시티 컸어요. 자기 임기 중에 개발이 있었으면 제가 네, 고발장 2차 고발장에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정광훈 역시 2차 고발장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밖에 뭐 예, 한 안 번밖에 했다고 안 갔다. 하는데 근데 나경원하고 토론할 때는 빠짐없이 다녔어요. 박영순하고 토론할 때는 한 번밖에 안 갔어요. 이제 시민들이 싫어하는 거 알고. 그렇죠. 그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발언을 바꾸는 예. 그런 그러니까 모습. 자꾸 오세훈과 국민의힘에서 네. 이재명 후보가 그때 기소된 형의 정신병 강제 입원과 저는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인지 허위인지 공방이 있어요. 네. 근데 토론회 중에 어쨌든 갑작스러운 질문에 반사적으로 그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넘어간 부인한 것. 부인한 것만으로는 방송 토론의 특성과 네. 그다음에 선거에서의 어떤 토론의 그런 온화한 저 토론을 위해서는 네. 좀 유연하게 판단해야 된다. 설령 그것이 허위였다 하더라도 네. 저는 그게 허위라고 제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음. 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네. 이재명 지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저는 설명을 믿는 편이지만 100번 양보해서 설령 일부 관여가 됐다 하더라도 당시 형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고 다녔으니까 네. 관여했나 보다 이렇게 이제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토론에서 부인을 했잖아요. 그걸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가 된 거거든요. 검찰이 이제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겁니다. 네. 근데 법원은 뭐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 급박한 생방송 토론 중에 갑자기 뭘 물어봤을 때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까지를 처벌하면 너무 처벌이 가혹하고 광범해진다. 예. 토론의 기능을 방송 토론의 기능상 그 정도까지는 용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세훈 자꾸 그 예를 드는데 이건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지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얘가. 다르다. 오세훈은 어떻게 했냐면요. 예. 토론회 도중에 박영선 후보의 추궁을 받고 거짓말을 그냥 한 게 아니라 네. 엉겁결을 한 게 아니라 내곡동이라든지 반복적으로 기자들 질문 심지어 본인 페이스북 네. 언론 인터뷰까지 반복적으로 자기는 내곡동 관련해서 안 갔다 모른다. 반복적으로. 예. 그다음에 파이시티건 같은 경우도 네. 단순하게 예를 들면 너 파이시티에서 비리 저질렀지 아니오가 아니라 그러면 아니오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 임기 때 있었던 본인 보고도 받고 네. 본인 임기 때 인허가도 해준 파이시티인데 그걸 안 했다 모른다고 하니까 네. 당연히 이건 다른 거죠 경우가. 아. 너 파이시티 비리 저질렀지 그러면 아니오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차분하게 파이시티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그 선거 쟁점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강철원이라는 사람이 오세훈 캠프에 들어와 있었으니까 네. 파이시티 때 구속됐던 사람이 그걸로 이미 지적을 계속 받아왔어요. 그렇죠. 당신 임기 때 파이시티 사건이 있었고 그때 최측근이 구속도 됐는데 그 사람을 다시 캠프로 사람 뽑는 게 말이 되냐. 이게 토론에 나온 말이 아니라 네. 토론회 전에 이미 그거에 대한 광범위한 지적을 받고 있었고 방송부가 그에 대해 차분하게 물었는데 태연하게 내 임기 때 사건이 아닙니다. 내 임기 때 인허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검경이 이건 진실 허위가 막 뒤섞여 있는 공방중 네. 사건이 아니잖아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근데 보고받은 게 다 나와요. 인허가 서류가 나와요. 오세훈 때. 나오겠죠. 이건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거짓말한 거다. 엉겁결에 부인한 게 아니라. 정광훈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박정수 후보가 너 정광훈과 친하지? 정광훈 한 몸이지? 아니오가 아니라 그렇게 네. 엉겁결한 게 아니라 나경원 때도 이미 나경원 후보가 당신 애국자들 집회 정광훈 씨 같은 애국자 집회에 안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공방이 되니까 네. 아닙니다. 나도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이미 본인이 언급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네. 그것이 선거 쟁점인 거 알고 거기 가가지고는 빠짐 나갔다 하고 방송을 다시 물어보니까 네. 언급결에 거짓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정광훈 여러분 다닌 거 알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네. 계획적으로 아하. 이게
그러니까 토론 때 그런 좀 차이점이 갑작스럽게 있네요. 완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저는 검찰이 기소할 거라 보고요. 다 네. 법원에서 저는 유죄 선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아. 토론에서 언급결에 예.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올 때 부인하는 것까지를 모두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 취지하고는 다른 겁니다. 케이스가 반복적이고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 토론회에서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래서 경찰이 잘해줬고 그다음 저는 이건 또 칭찬하고 싶은 게 여러분 네. 검찰의 비대한 권력과 검찰의 이제 윤석열 같은 정치 검사들이 음. 그동안 검찰을 망쳐오지 않았어요. 네. 그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축소하고 검찰을 합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잖아요. 일부. 그랬죠. 그다음에 공수처가 출범해갖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수사기관이 이렇게 삼각편대입니다. 네. 이들이 지금 선의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저희 국민들에게는 이게 매우 좋은 거죠. 한쪽이 네. 권력을 남용하는 한쪽이 직무유기를 저지르는 것을 음. 공수처나 경찰이 견제하고 네. 그다음에 고발이 세 군데 다 들어가면 서로 선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기소 최종 기소 그렇죠. 최종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수사를 하니까. 예. 네. 어쨌든 견제가 되는 거죠. 견제가. 그런 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고. 경찰이 수사 안 하면 검찰이 어. 다시 수사해라 재수사 명령 내릴 수 있고 네. 옛날 검찰이 묻어버린 걸 검찰이 지금 옛날 윤석열 잔당에 남아 있는 검찰에서 오세훈을 묻어버릴 수도 있는데 제가 경찰에 고발했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경찰이 열심히 해서 수사권 조정의 덕택을 효과를 누린 거죠. 검찰이 사건 넘겨라 맨날 그냥 다 넘겨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경찰이 지금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오세훈이 불법이 있습니다라고 보낸 거예요. 하이시티, 정광훈 다. 지금 이제 박형준은 비슷하게 박형준도 엄청난 허위사실 유포 많이 했는데 딸 지금- 입시 비리가 뭐 홍대 입시 맞아요. 입시도 안 했다. 예, 보도가 됐죠. 예, 근데 홍대 입시 응한 게 확인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불법 민간 사찰에 온갖 주도하고 기획해놓고 보고도 많아놓고 일체 관여한 적도 없고 거짓말했잖아요. 네. 근데 이건 부산 지검으로 고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경으로 만약 고발이 됐으면 부산시경에서 기소 의견비로 송치했을 것 같은데 부산지검으로 바로 고발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은. 네. 그래서 부산지검이 아직까지도 아무 입장을 안 내고 있어요. 근데 아하, 여러분 이번 주가 굉장히 다르네. 중요합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 10월 7일이 네.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겁니다. 10월 7일이 네, 선거법상 6달이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세훈의 기소와 박형준의 기소를 지금 이번 주에 맹렬히 촉구해야 됩니다. 그 제가 뭐 정치적으로 10월 그 사람들이 7일. 싫어서 촉구하는 게 아니라 네. 죄가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음. 선거라는 공간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려고 네. 대놓고 자기들이 한 잘못을 숨기고 은폐하고 거짓말하는 네. 작태는 음. 차라리 저희들이 그때 좀 연루가 돼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이런 80티 저희 때 인허가 있었고 제 측근이 구속됐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오세훈 서울시에서 이런 일은 없을 이러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끝까지 거짓말하다가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 예. 것 같은데요. 이 국민 앞에 정말 기업 앞에 겸손한 게 아니라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렇죠, 기억. 진실을 왜곡하고 이거를 가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닥터이브님께서 기자 중에 박정호 기자님 손에 왕자를 좀 써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정호 기자님. 저는 손에 말고요 네. 복근에다가 배에다 아! 왕자를 좀 새기고 그 진짜 그거야말로 정말 건강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예 저같이 자신감이 생기고. 배 나온 사람들은 맨날 주눅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옷도 항상 마이리 입고 가리고 심지어 이런 책상에 있는 방송 좋아해요. 책상 밑에 이렇게 살짝 배를 집어넣고 심지어는 책상으로 배를 밀어요. 그러면 배가 쏙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굉장히 날씬해 보이잖아요. 근데 뒤에서 가끔 뒤에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방송. 네. 뒤에서 보면 돼지예요 완전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배 우리 모두 왕자를. 그렇죠. 윤석열 씨 부적 선거, 무당 선거 하지 마시고요. 네. 차라리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배에 왕자를 만들어서 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국민들 위해서 운동하고 네. 여기저기 뛰면서 발로 뛰면서 서민들의 아픔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음. 청약 통장도 모르시면서 그렇군요. 손바닥에 왕자 쏟아내서 왕이 되겠습니까? 이번 주 다음 주에
여론조 나오면 윤석열 네. 씨가 이번 건으로는 타격이 클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아하. 이제 선거라는 게 굉장히 정서적인 면도 있는데 예. 문재인에 대한 무조건 반감, 문재인을 싫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윤석열은 지금 가 있는 건데 네. 심지어 적폐청산 검찰총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저 사람이 또 되면 문재인을 또 구속시킬 수도 있다. 아. 뭐 이런 기대로 막 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 정치검사 윤석열이 알고 봤더니 너무 황당한 생각 갖고 있고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예. 그런 검증을 하면서 다 예, 드러난다 이런 청약통장도 거죠. 몰라 그래서 실망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성적 영역이에요. 정책 비판의 음. 영역이야. 저 사람이 검사면에서 청약통장도 모르나 보다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죠. 근데 이 왕자는 네. 매우 예민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아하. 뭐야? 아직도 우리가 독재 정권을 워낙 많이 당했기 때문에 조선 왕조 무능한 조선 왕조나 독재 정권 네. 엄청 당했기 때문에 아니 왕자. 지금 이 민주주의 시대에 아직도 왕을 꿈꾸는 놈이 있어? 음. 그다음에 왕이나 독재 정권 독재자들이 네.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그런 트라우마 우리 국민 민중들에게 있거든요. 있죠. 수백 년의 트라우마가 그걸 이게 건드리는 자극하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 첨단 문명의 시대에 분명히 그건 그냥 단순한 격리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반복적으로 음. 막 보여주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아휴, 참 글쎄요. 저희가 이제 이런 공적 내용을 정치 가지고 영역에 얘기를 할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사적 주술을 담아서 네.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요. 빨리 그만두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화가 나고 분노를 하실 것 같고요.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고. 예. 아니 그 검언 개혁 촛불 행동. 아, 예, 예, 이 예. 얘기도 잠깐 들어봤으면 예, 이제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네, 드려야 네. 될 텐데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2차 네. 했고 지난 토요일 날 1차를 했는데요. 저희는 저희는 뭐 사랑제일교회나 극우 극단주의 세력처럼 오프라인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방역에 최대한 협조해야 되니까. 예. 요즘에 알바 노조 우리 맥도날드 불매운 운동할 때도 보면 1인 기자회견 다 시민단체는 다 1인 기자회견으로 협조해 드립니다. 그렇네요. 방역 당국에 대해서. 음. 그래서 온라인 집회를 한 겁니다. 근데 네. 2주 전 그러니까 그저께 토요일 그다음에 지난주 토요일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으로 몇만 명이 동시 그래요? 접속 20개 유튜브랑 연합해서 하는데요. 네. 줌 집회 현장에 수백 명. 음. 오프라인 1인 시 국민의힘 당상 앞에 뭐 서초경찰서에서 장재원 아들 노예를 구속하라 앞에 네. 곽상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조선일보 앞에 이렇게 했는데 1인 시도 1인 시니까 릴레이로 수십 명. 그다음에 캔들 액션 넷이라는 촛불행동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에도 수백 명, 500명 아하, 안팎. 아. 그리고 동시에 유튜브 20명으로 온라인 집회를 하는데 동시 생중계만 2만 명 안팎. 그러니까 많이 보셨네. 나중에 보는 분들까지 하면 10만 명 안팎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우고 집회를 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야, 그게 그렇게 1차, 2차. 이제 검언 개혁. 검찰 개혁과 예. 언론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정말 많다. 윤석열 고발 사주. 예. 검찰 개혁. 정치 검사 윤석열 일당의 검찰권 남용과 검찰 장악. 그다음에 검찰권 사유화. 네. 고발 사주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렇게 왕자를 쓰고 내가 왕이 될 사주입니까? 물어보니까 네. 뜻 있는 역술인들이 너는 고발 사주를 할 운명이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왕이 될 사주입니까? 그랬더니 너는 왕이 될 사주가 아니라 고발을 사주할 상이다. 뜻 있는 역술인 중에도 민주 역술인들, 네. 뜻 있는 민중 역술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지적했다는 이제 후문이 있습니다. 네. 이 고발 사주 사건을 대장동 게이트를 이게 국민의힘류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세력, 그다음에 이명박 세력 등의 연합 게이트인데 이재명 게이트로 뒤집어 씌우라 고발 사주를 덮으려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다가 실패한 사건인데 지금. 그래서 검찰 개혁 그다음에 부수 조작하고 온갖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최근에는 택배 노조에 대한 가짜 뉴스를 조중동이 엄청 쏟아냈어요. 택배 노조. 택배 노조 뉴스. 택배 노조가 네. 무슨 상납을 받았다는 등 대리점주들을 협박해서 다 가짜 뉴스로 확인됐습니다. 아유, 대리점주들 입장을 냈어요. 오죽하면 네네. 조선일보한테 취재했길래 우리 상납한 적 없다. 우리가 네. 뭐 시켜서 고마워서 정당하게 수급을 좀 준 건데 그걸 협박해서 상납받은 거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대리점주들은 네. 그 택배 노조원들이 고맙다고 발표를 했어요.
왜 본사로부터 대리점도 시달리고 있는데 예.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다. 음. 고맙다고 우린 생각한다. 택배 노조 활동에 대해서. 네. 근데 왜 조선일보는 상납했다 쓰냐? 기자한테 전화가 왔대요. 상납했냐고. 그래. 어. 아니라 분명히 말해줬는데 상납했다고 기사 나간 거. 그래서 검언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필요하다. 언론개혁을 같이 하되 네. 이 검찰과 언론이 또 지금 완전히 유착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음. 그러니까 그 검언개혁을 해서 전국적으로 60여 개 가까운 단체들과 네. 수백 명의 개인들이 연합해서 만들어서 20개 유튜브까지 해가지고요. 그래서 10월 10일 날 3차 검언개혁 3차. 촛불행동 집회가 크게 있습니다. 예.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요. 10일에요. 유튜브나 네. SNS에 검색해 보면 그냥 촛불행동하면 바로 뜹니다. 네. 줌도 뜨고 캔들 액션 넷도 뜨고 네. 유튜브도 뜨고. 10월 10일 2시.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날 우리 오마이 TV에서도 생중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저희가 예. 그날 민주당 10월 16일 날도 뭐가 있나요? 10월 16일이요? 예. 10월 16일. 전 10월 10일인 줄 알았는데. 혹시 안 겹치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스케줄 보도록 하겠고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 만나면 서울의 소리 분들 만나면 우리 오마이 TV 박종우 기자님 칭찬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요. 저도 현장에서 예, 많이 뵙고 현장에서 있습니다. 가장 열심히 하는 분이 우리 네. 오마이 TV다. 박종우 기자님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왕자를 좀 복근에다가 좀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 말고. 저는 왕은 왕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민생이 왕이다. 민생이 왕이다. 민중이 왕이다. 네. 윤석열 당신은 왕을 꿈꾼 이런 민주시대 왕을 꿈꾸는 자는 몰아내야 네. 된다. 저희 댓글 중에 글로리아 M님께서 정의의 왕 안진걸 영원하라. 아이고, 이런 댓글을 달으셨네요. 저는 정의의 왕은 안 되고요. 정의의 작은 도움, 정의의 일꾼이라고 하시죠 뭐. 정의의 작은 일꾼, 예. 정의의 옆집 이웃. 옆집 이웃. 알겠습니다. 오늘 또 유쾌하게 말씀 나눠봤지만은 참 우리가 꼭 짚어야 되는 그런 네. 현안에 대해서 다 짚어봤고요. 여러분들 잘 보셨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월요일마다 나오고 계신데 지금 월요일 휴일이라서 오늘 화요일 나왔고 다음 주도 아마 화요일에 뵈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도 대체 흉호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네. 화요일도 제가 예약을 걸어 놓고요. 9시 반에. 네. 혹시 그 왕자 지어지는지 한번 집에서 해 보시고 예. 제가 해봤는데요. 전해 주세요. 예, 지워져요? 지워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지워진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윤석열 씨 정말 그러지 네, 마세요. 확인을 예, 했습니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시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 오마이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